오늘 해가 없어서 꽃이 좀 안 이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자, 단계지치입니다. 이런 모습이, 자, 이렇게 생긴 모습이 초봄에 올라오는 미치광이 풀하고 닮았다고 자꾸 오인을 하십니다. 자, 요거는 나물로 드실 수가 있어요. 단계지치는 자, 꽃채로 채취해서 나물로 삶아서 무쳐 드실 수가 있는데, 미치광이 풀은 꽃도 이렇게 분홍 자주색이 아니라 완전히 뭐 거의 갈색에 가까운 흑자색이잖아요.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미치광이 풀은, 그리고 이 시기에 미치광이 풀은 굉장히 성체가 돼서 이런 햇볕이 잘 드는 초지에는 미치광이 풀이 자생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산 능선 마루부에 있는 산소를 써놓은 곳입니다. 산소 써놓은 곳인데요. 자, 이런 곳에는 단계지치가 이렇게 자생을 합니다. 이런 곳에 있는 것은 섭취하실 수가 있지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곡부에 습한 곳에 있는 것은 거의 미치광이 풀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습한 계곡부에도 이 단계지치가 자라기는 하지만 구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끝에는 이렇게, 자, 꼭대기에는 모여서 나가고 이렇게 돌려나게 하지만 밑에 특이하게 잎 하나가 밑에 쪽에 이렇게 딱 보초서고 있는 것처럼 하나가 딱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자, 밑에 잎은 이렇게 하나, 또 밑에 가서 하나, 지그재그로 나는 모습을 보이는 단계지치입니다. 자,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이 굉장히 아름답게 생겼어요. 단계지치와 미치광이 풀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솜방망이가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꽃이 피고 있습니다. 유독식물이라서 국화까지만 유독식물입니다. 나물로 활용이 안 되는, 야생화로만 보셔야 되는 솜방망이입니다. 고산부에 능선인데 해가 잘 들으니 솔나물도 이렇게 올라와서 펴주고 있습니다. 자, 갈키 덩굴처럼 보이는데요. 갈키 덩굴처럼 보이긴 하는데 지금은 덩굴지지 않고 직립에서 크는 솔나물입니다. 나비나물도 맛있는 나물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당귀와 혼동하시면 안 되는 독초입니다. 지리광활입니다. 잎과 잎이 갈라지는 요 부분을, 잎하고 잎이 갈라지는 부분을 엽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엽축에 꼭 이렇게 자주색 반점이 있습니다. 자, 자주색 반점이 있어요. 이것은 독초인 지리광활입니다. 줄기는 그냥 둥근 원형입니다. 아무런 골이나 아무런 결각도 없고요. 아무런 골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둥근 원형입니다. 원형에 이렇게 잎이 갈라지거나 잎축에 꼭 자주색 반점이 있다는 거. 당귀는 거꾸로예요. 줄기 부분에 자주색 선이 이렇게 줄무늬가 가고 이 부분에 점이 없습니다. 당귀로 오인해서 섭취하시면 큰일 나는 독초 지리광활입니다. 독초인 지리광활과 백지의 모습입니다. 자, 지리광활은 엽축에 이렇게 잎이 갈라지는, 가지가 갈라지는 부분과 잎이 갈라지는 부분에 자주색 반점이, 붉은색 반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백지는 붉은색 반점이 없습니다. 자, 잎도 지리 강알이 훨씬 넓습니다. 자, 같은 곳에 이곳은 습지도 아닙니다. 고산 정상부에 항상 안개가 껴있는 그런 공중 습도가 높은 곳이다 보니까 이런 식물들도 자라는데요. 자, 확연히 구분이 가시죠. 좌측이 지리강알, 우측이 백지입니다. 백지는 잎과 잎이 만나는 부분, 이 옆쪽에 자주색 반점이 없습니다. 자, 자주색 반점이 없고요. 대신 줄기가 둥근 원형인데 이렇게 붉은 빛이 돕니다. 요것은 뿌리를 백지라고 해서 약으로도 활용하고 어린 순을 나물로도 활용하는 나물입니다. 자, 이 부별 잘 보시고요. 독초인 지리강알은 잎이 넓고 백지는 잎이 좀 좁습니다. 같은 삼출엽이고요. 잎이 3개씩 벌어지는 삼출엽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잎과 잎이 갈라지는 잎축, 가지가 갈라지는 이런 부분에 이렇게 반점이 있으면, 빨간색 반점이 있으면 지리강알, 독초 반점이 없고 그냥 줄로 이렇게 자주색 줄무늬가 가 있으면 백지입니다. 백지와 지리강알 비교 영상입니다. 앵초가의 단연생 식물인 좁쌀풀입니다. 자, 이렇게 잎이 3장씩 모여서 돌려납니다. 위에 올라왔어도 3장씩 나고요. 위에는 이렇게 모여서 납니다. 어린 순을 요만큼 어릴 때, 연할 때 나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앵초가이고요. 노란색 꽃이 굉장히 여러 송이가 핍니다. 좁쌀처럼 피지는 않습니다. 노란색 꽃이 이쁘게 피는 앵초가의 여러 해 사리풀, 잎이 3장씩 돌려납니다. 줄기는 원형이고요. 자, 밑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3장씩, 이렇게 작은 잎도 3장씩 이렇게 모여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친구는 습지 주변에 많이 있는데 여기는 습지도 아니고 고산 정상부입니다. 1100고지가 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안개가 자주 발생을 하는 공중 습도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앵초가의 여러 해 사리풀, 좁쌀풀입니다. 이곳 영동지방 고산 정상부에는요, 해가 잘 들어오는 곳에는 이토록 수리치도 보입니다. 수리치는 얼핏 보면 서돌치와도 비슷하게 보이지만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완전히 흰색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회백색이죠. 나물로 활용하기보다는 주로 떡을 해 먹습니다. 떡 해 먹는데 넣어서 쓰는 수리치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떡치라고 부릅니다. 국가가의 여러 해 사리풀 수리치입니다. 곤드레밥의 재료, 곤드레나물로 불리는 고려엉겅키입니다. 줄기에 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 따라 나물 하러 가면 일부러 곤드레 안 뜯었습니다. 이거 똑같이 한 배낭 짊어져도요 배로 무겁습니다.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이거 일부러 안 뜯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곤드레밥이 유명해지면서 이쪽 영동지방, 정선, 태백, 삼척지방에서 굉장히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연한잎을 뜯어서 곤드레밥 해 드시고요. 말려서 묵나물로 해놓으면 맛있는 나물이라고 하는데 저는 별로 취향이 아닙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곤드레나물 고려엉겅키입니다. 쥐오줌풀입니다. 꽃이 폈는데도 굉장히 연합니다.
이쪽 지방에서는 중댕가리 풀이라 해서 나물로 활용합니다. 꽃이 핀 채로요. 불면증 치료제로 개발해서 뿌리를 포함한 전초에서 추출한 약용으로 불면증 치료제로 개발이 돼서 각광받고 있는 식물입니다. 쥐오줌 풀입니다. 등골나물입니다. 등골나물도 뭐 골등골나물, 벌등골나물, 향등골나물 있는데 꽃을 보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나물로 활용할 수 있는 등골나물입니다. 이곳에 개미씨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개미씨들이 쭉쭉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은 작은데요. 이 개미씨가 크면 사람 그 성인 손바닥만하게 커집니다. 커지고 아직까지는 나물로 하기 굉장히 연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개미치입니다. 개미치 종류 중에 가장 크죠. 크기도 가장 커서 바람에 잘 넘어지기도 하고요. 요즘은 도로변에 조경용으로 많이 심습니다. 옷이 이뻐서 그런지 많이 심더라고요. 개미치 중에 가장 큰 개미치입니다. 이 친구는 용담이라고 해서 야생화 분홍색, 진분홍색 꽃이 피는 종처럼 생겼어요. 굉장히 이쁜 야생화가 피는 용담입니다. 뿌리가 수염 뿌리가 여러 갈래로 갈려지는데 뿌리를 용담이라는 생약명으로 써서 굉장히 써요. 약으로도 쓰는 용담입니다. 1월 비비추입니다. 한 7월 말쯤, 7월 중순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한쪽으로 꽃이 핍니다. 한쪽으로 꽃이 모여 있다가 이렇게 퍼지면서 꽃이 핍니다. 분홍색의 진한 분홍색의 꽃이 굉장히 아름답게 피는 백합과의 여러의 사리풀 1월 비비추의 모습입니다. 꽃 피는 모습하고 꽃의 설명이 산옥잠이라는 식물과 비슷합니다. 약초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예전에 같이 1월 비비추를 산옥잠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국가기관인 국가생물종 지식정보 시스템에도 산옥잠의 사진도 없고 실체가 불분명합니다. 거기에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이름만 있고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자, 흰색 꽃이 피는 개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한 분홍색의 꽃이 한쪽으로 모여서 피는 1월 비비추입니다. 자, 이쪽 영동지방, 삼척, 정선, 태백, 영월 이쪽 지방에서는 이밥추라고 부르면서 나물로 활용합니다. 자, 어릴 때 어머니가 이밥추 뜯으러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도대체 뭔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게 이밥추라는 것과 1월 비비추라는 식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일반 비비추와 크기도 다릅니다. 크기가 크고요. 남쪽 지방에, 저 중부 이남 지방에 자라는 비비추도 잎이 이렇게 넓습니다. 꽃을 봐야 됩니다. 꽃이 돌려나면서 피느냐, 한쪽에서 모여서 한쪽으로 피느냐, 그것을 봐야 됩니다. 이쪽 지역에 있는 비비추는 잎이 이렇게 넓고 한쪽으로 몰려서 피는 1월 비비추입니다. 산옥잠이라는 용어는 요즘 쓰지 않습니다. 산옥잠이라는 실체도 불분명하고요. 자, 요 개체는 1월 비비추입니다.